안녕하세요. 뷰티파니원 정쌤TV 정상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부 활명수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주제는 마스크 트러블입니다. 요즘 들어 마스크 트러블 때문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겨울철 찬 공기에 피부가 쉽게 상하게 되는데 거기에 마스크로 인한 자극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게 트러블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관리 방법을 잘못 선택하셔서 피부 상태가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에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마스크를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우선 마스크 트러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마스크 트러블이 발생하는 이유는 피부에 반복적으로 과도한 자극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자체가 피부에 자극을 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피부에서 문제가 되기 쉽냐면 평소에 건조감도 심하고 내가 피부가 좀 얇은 편이다 라고 느끼셨던 분들, 피부가 얇아서 겨울철이면 꼭 홍조가 올라오고 각질도 심하게 생기고 그리고 피부가 당기거나 갈라지는 느낌을 쉽게 받으셨던 분들이 이런 문제가 더 쉽게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마스크로 인해서 이제 얼굴에 열이 쉽게 올라 이런 피지 분비량이 많고 얼굴에 열이 많은 분들이 트러블이 잘 생겼다면 겨울철에는 마스크가 피부를 자꾸 문지르는 자극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가 얇은 분들, 차고 건조한 공기에 피부가 쉽게 얇아지는 분들이 마스크로 인한 추가 자극이 더해지면서 이렇게 염증성의 트러블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마스크 트러블이라는 증상을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마스크 발진이라 그래서 단독적인 이런 질환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증상을 구순주의염과 비슷한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순주의염이라는 명칭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입술주의염 혹은 입가주의염이라고 하는 다른 명칭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질환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루성 피부염 이라고 하는 이런 피부가 예민해지고 자꾸 염증이 올라오고 하는 이런 피부 질환이 입가에서만 유달리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T존 피부 같은 곳은 좀 정상인데 콧볼 주변, 인중, 입가 주변, 입술 라인 이런 부위를 따라서 자꾸 염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피부 질환을 구순주의염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어요. 정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코 주변, 입가, 입술 라인 등 입 주변의 피부가 얇아지고 발진과 모낭염 등과 같은 염증 증상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만성 피부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단순히 염증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려움과 따끔거림 그리고 갈라진 듯한 느낌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게 피부가 갈라지면서 각질이 뜨듯이 이렇게 인설이 생기거나 아니면 진물이 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료가 쉽게 잘 되지 않고 관리도 까다로운 질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질환이에요. 이 구순주의염이라는 게 실제로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가면역적인 특징을 띠는 만성 피부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정 상황들에서 이 구순주의염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감과 같은 금속재 치아 충전 치료를 하시고 나셔서 이제 금속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이런 구순주의염이 발생하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제품들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사용해서 접촉성 피부염이나 알러지성 피부염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T존의 피부는 상대적으로 피지량이 많고 두꺼우니까 그쪽 피부에서의 화장품의 흡수량은 떨어지는데 입가에 바르실 때 입가 쪽 피부는 유존 피부라서 상대적으로 피부가 얇기도 하고 또 화장품이 입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로 인한 이제 그 알러지의 유발로 인해서 입술주의염 구순주의염이 발생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게 뚜렷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자가면역적인 특징을 좀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주제로 삼은 마스크 트러블의 경우에도 마스크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라고 발생 원인을 단순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실제 증상을 보았을 때 구순주의염의 양상과 매우 비슷하고 그리고 피부가 기본적으로 약해져 있고 얇아져 있다는 전제사항을 고려를 한다면 단순히 마스크를 단일 원인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가 원인이라고 의심된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유발하는 자극뿐만이 아니라 피부가 약해져 있는 피부 내적인 문제들도 해결을 해줘야지만이 지금처럼 마스크를 꾸준히 착용해야만 하는 시기에서는 이 마스크 트러블을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올라오는 마스크 트러블 같은 경우는 구순주의염과 동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스크 트러블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의를 하셔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첫 번째 주의점은 스테로이드의 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에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발진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스테로이드는 가장 첫 번째로 사실 고려가 되고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로이드 등급이 낮은 마일드한 스테로이드의 경우에는 집에서 상비약처럼 가지고 계시면서 피부에 발진이 생기면 쉽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스테로이드의 경우에는 자꾸 반복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피부가 자꾸 얇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마스크 트러블이 마스크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도 유발이 되긴 했지만 피부가 원래부터 얇고 건조하고 피지량이 적은 기본적인 피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스크 트러블이 이 계절, 겨울철에 더 심하게 유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시면 원래도 얇은 피부가 더 얇아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하셔야 되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스테로이드로 증상을 억제하게 되면 증상이 재발을 한다거나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이제 없어지는 시기에는 피부가 얇아져서 증상이 더 심각하게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더 등급이 높은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 그 등급이 더 높은 스테로이드로 증상을 가라앉혀 놨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피부에 염증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악순환의 반복으로 인해서 피부 상황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마스크 트러블이 올라왔다면 처음부터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반복적인 마스크 착용에 의해서 마스크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마스크가 피부에 어떤 식으로 자극을 주는지 판단을 해보고 최대한 마스크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극을 줄여주는 것이 첫 번째겠죠. 마스크가 피부에 자극을 주는 방식은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마스크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스크에 무슨 화학물질이 있어? 라고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새 마스크를 뜯어서 새 마스크를 착용할 때면 언제나 마스크에서 새거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새거 냄새가 난다는 의미는 마스크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화학 물질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마스크에 좀 남아있다가 우리가 착용을 할 때 이게 이제 기화되면서 코 후각 점막을 자극해서 코에서 이 화학약품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즉 마스크에 화학약품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식약처에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이 생산 기준을 분명히 만들었을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안전하게 생산을 하고는 있겠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피부가 얇다 보면 그 기준에 맞춰서 식약처에서 만들어 놓은 건강한 마스크 생산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진 마스크라고 하더라도 피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마스크를 제조하는 과정 중에서 본드도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합성수지, 플라스틱 합성수지를 이렇게 필터형으로 만들 때 분명히 다양한 종류의 용제가 사용될 거거든요. 그 용제가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처음 착용하려고 할 때는 마스크에서 새거 냄새라는 형태로 이 화학약품들이 기화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 이 마스크에 남아있는 화학적인 잔여 물질들을 충분히 제거해 주신 다음에 착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권유드리는 방법인데요. 마스크를 착용하시려면 새 마스크를 뜯어놨다가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바람이 부는 곳에 좀 걸어두셔서 이 마스크에 남아있는 화학적 잔여 물질들이 충분히 날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날 자기 전에 마스크를 뜯어서 좀 바람이 부는 곳에 걸어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끼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방법은 사실 좀 잘 까먹기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외부에 노출시켜 놓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가 추가로 오염이 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먼지 같은 게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꺼내서 쓰기 전에 가볍게 열풍을 좀 가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학적 용제들의 경우에 열풍을 가해주면 쉽게 기화돼서 날아가거든요. 실제로 저도 드라이기로 살짝 말리고 써보면 그냥 비닐에서 뜯어서 썼을 때에 비해서 새거 냄새가 훨씬 줄어들어 있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새 마스크를 사용하실 때는 남아있는 화학적 잔여 물질들이 충분히 제거된 다음에 착용을 하실 수 있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스크가 피부에 자극을 주는 방식은 마찰 자극에 의한 방식입니다. 마스크는 펄프형의 제품이고요. 이 펄프형들이 아무리 부드럽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피부에 반복적으로 문질러지면 피부에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안을 하고 나서 타월 드라이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할 만큼 피부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런 펄프형의 제품으로 피부에 계속 마찰이 유발되도록 한다면 피부가 상할 수밖에 없겠죠. 마스크가 직접 닿는 부분, 그러니까 턱 라인이나 광대 라인에서 염증이나 트러블이 더 잘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마찰 자극에 의해서 염증이 유발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찰 자극에 의해서 염증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마스크가 너무 피부에 밀착되지 않게 아니면 마스크가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그를 위해서 추천드리는 건 첫 번째로는 마스크 가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마스크 가드라고 해서 마스크 안쪽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착용을 하면 숨쉬기 훨씬 편해지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 제품을 제가 실제로 좀 착용을 해보니까 숨쉬기도 편리하고 마스크가 피부에 굉장히 과도하게 밀착되는 것을 조금은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에 마찰 자극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쪽에 마스크 가드를 추가적으로 착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오프렌 마스크 같은 거를 1차적으로 착용을 하시고 그 위에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이중으로 끼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지만 겨울철에 특히나 피부가 얇고 건조하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이중으로 착용을 하셔도 아마 크게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피부를 더 잘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건조감이나 이런 찬 공기에 피부가 상하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스크가 이중으로 겹쳐지기 때문에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네오프렌 마스크의 입 쪽을 오히려 구멍을 뚫으셔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 피부에 직접 닿아서 생기는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쪽에 피부 보호용으로 착용하시는 마스크의 경우 숨쉬기가 좀 더 편하도록 구멍을 뚫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가드나 네오프렌 마스크 같은 이런 추가적인 것들을 착용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 이건 너무 불편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 바를 수 있는 보호 연고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피부가 너무 약해지고 얇아져서 발진성의 증상들이 생겼을 때는요, 피부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바세린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세린의 경우 피부가 얇아져도 피부 안으로 흡수되지는 않고요, 피부 표면에서 막을 만들어서 피부를 자연스럽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바세린이 너무 답답해서 사용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피부 재생 기능도 있고 피부 보호 역할도 할 수 있는 비판텐 연고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비판텐 연고의 경우에는 아기들이 기저귀 발진 같은 게 생기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분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아이들처럼 약한 피부의 경우에도 피부 보호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보호 연고로서의 성능도 뛰어납니다. 비판텐 연고의 경우 약국에서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저는 한방 자운고를 환자분들에게 많이 처방해 드립니다. 한방 자운고의 경우에도 피부 재생 능력이 뛰어나고 피부 보호 능력도 뛰어나서 지금처럼 마스크로 인해서 피부가 자꾸 과자극되어서 염증이나 트러블들이 발생할 때 염증부에 잘 발라주시면 마스크 자극도 예방할 수 있고 손상된 피부도 자연스럽게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트러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새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새거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착용한다. 새 마스크에는 마스크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의 잔여물들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새 마스크를 포장해서 꺼내서 사용하시기 전에 화학적 잔여물들이 충분히 날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미리 포장을 뜯어서 6시간 정도 선선한 바람에 말렸다가 착용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마스크를 착용하기 직전에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가볍게 열풍을 가해줌으로써 마스크에 남아있는 화학적 잔여물들이 충분히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마스크가 피부에 직접 닿으면서 발생하는 자극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 가드 혹은 네오프렌 마스크를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펄프형의 필터형 마스크가 피부에 직접 닿으면서 자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 가드나 네오프렌 마스크 같은 새로운 구조물을 피부와 마스크 사이에 하나쯤 끼워 넣어서 마스크가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비판텐이나 한방 자운고 같은 피부 보호 연고를 사용한다. 피부가 얇고 약해진 상황에서 마스크에 의한 직접적인 자극이 더해져서 염증이나 트러블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한방 자운고나 비판텐 같은 피부 보호도 가능하고 피부를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연고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방법 실천해 보시면 마스크 트러블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오늘은 마스크 트러블에 대한 의학적인 견해와 마스크 트러블을 예방하고 좀 더 진정시킬 수 있는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스크 트러블이 심해지신 경우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뷰트파니원 정쌤TV 정상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